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빼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여야는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100%다 그러기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일자리 추경안 문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의 목적 예비비로 이를 충당하는 수정안도 제시했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 자체에 반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묻지마 반대로 절박한 일자리와 민생을 더욱 위태로운 길로 내몰았습니다. 이 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입니다. 반면 야 3당은 추경안에 대한 3당 공조 합의문까지 발표하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습니다. 저희는 구체적 증원 수요 계획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쪽에 통큰 양보가 없다면 추경 공방전이 7월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첫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대화와 별개로 인도적 남북 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미 FTA를 비롯해서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해외 순방 성과를 여야 대표들에게 설명하며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목적은 한미 정상회담 또 G20 회담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건데 두 순방은 다들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저는 비교적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인도주의적 대화를 비핵화 대화와 구분해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올바른 조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의를 했는데 비정치적 분야, 인도적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의 역할을 합의했다. 북한의 회담을 제안하기 전 미국과 일본의 양해를 구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두 나라와의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공을 들인 겁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선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재협상을 거론하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재협상 이야기는 정상회담 때 일체 이야기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하고 있고 미국 일방적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국회가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서 조기회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한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번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가도 될지 1년 해보고 결론 내리신다고. 이 밖에도 탈원전 정책은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복원 방침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목적이라며 야당의 우려 불식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할 방향과 지침이 나온 건데요. 네, 적폐청산 등 100대 국정과제가 공개된 국정기억위원회 발표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새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국정의 목표는 5가지로 요약됐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로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이 꼽혔습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 해결과 언론의 독립성 신장도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를 위해선 경제민주화 공약과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이 이행 과제로 꼽혔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이행 계획엔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 책임제 등 복지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와 재정분권 추진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 이행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조속한 전환과 북한과의 경제 협력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대 국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전략별 핵심 정책을 선정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까지 427건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설과 추석 연휴뿐 아니라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하고 일부 공휴일은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에 이뤄질 전망으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합동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국무위원과 전문가가 모여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습니다. 의제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5년간의 장기 재정 운용 방향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한민국 경제비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진,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참석합니다.